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원 강사입니다. 이번엔 할인법. 자, 할인법은 항상 매년 나온다. 근데 어렵다 싶다. 마음가짐을 바꾸셔. 여기는 쉬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저희들이 찍은 내용이 거의 나와요. 그러면 일단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할인법은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투자 분석. 투자 분석이라는 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인법은 뭐니? 그러면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을 항상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법이죠. 그래서 수익의 현가, 단순히 수익을 쓰는 게 아니라 수익의 현가, 그 다음에 비용의 현가를 활용해서 투자를 분석하는 기법이고, 그럼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있어. 잘 나오는 게, 할인법은 투자의 현금 흐름을 무엇으로 할인하나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다. 이 표현. 그리고 할인율이 투자론에서는 무엇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일정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X죠. 항상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다. 일정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일단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할인법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 그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법이죠. 화폐의 시간 가치는 두 개가 있어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근데 할인법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를 적용하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세 가지가 있죠. 3종 세트가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다 깐 거야. 자, 지금까지 기출 지문들을 싹 분석해 보면요. 80%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쉬운데 여기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알아놓으면 정답을 찾는데 열에 8번은 정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요? 그럼 봐봐. 순현가법은 순현가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현가가 뭡니까? 물어본다고. 순현가가. 그럼 정확히 수익의 현가,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게 아니라,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차감한 값입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틀린 거지.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차감한 값. 그 다음에 순현가법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순현가를 측정한 다음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법은 이걸 물어보겠죠. 수익성 지수가 뭡니까? 수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은 몇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투자한다. 요런 게 다예요. 또 봐.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뭡니까? 그러면 항상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 1. 그리고 순현가가 0이고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건 뭘 뜻해요? 수익과 비용의 현가가 또이또이라는 거죠. 수익의 현가와 비용의 현가가 또이또이. 그래서 어려운 표현이 수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또이또이하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되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 법이 뭔가요? 그러면 우리 내부 수익률에서 요 내부는 번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니?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10%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10%입니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투자의 수익률이 10%라는 거구나. 이렇게 수익률만 번역한다고. 그러니까 투자의 내부 수익률을 측정했다는 건 투자의 수익률을 측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뭐로? 투자자 자신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크면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야. 80%야.
이런 거 직접 한번 확인해 봐요. 어떻게 확인하냐? 지문을 딱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 순영가는 무엇입니까? 순영가법은 무엇입니까? 내부 수익률은 무엇입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는 지문들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요거라도 제대로 하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이 뭡니까? 이쪽이 이제 우리 필수서에 많은 내용이 할당되어 있죠. 가볍게 읽어봅시다. 자,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의 특징인데, 자,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순영가하고 수익성지수를 산정해야죠. 근데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할인율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사전에 할인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소리란 말이에요. 순영가나 수익성지수를 구하려면 수익의 현가, 비용의 현가를 해야 되는데 현가를 하려면 항상 사전에 할인율 또는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 있어야죠. 이런 지문 여기서 잘 나온다고. 최근에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허프의 모형을 보면 유인력이 크기를 거리에 뭘로? K승으로 나눈 거잖아요. K승. 그래서 K가 마찰계수고. 자, 시험에 허프의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찰계수가 먼저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 O의 X예요.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를 산정하려면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니까 사전에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먼저 결정돼야겠죠. 자, 그리고 할인율이 항상 크면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고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많이 깎는 거니까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자, 그 다음에 순현가가 0이라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됩니다. 이게 기준을 묻는 거야. 순현가가 0이라면 야, 수익성 지수는 몇이냐? 1.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순현가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응용 한번 해보죠. 응용.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 그러면 순현가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무엇보다 크겠어?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순영가법의 우월성. 1번과 2번 지문을 두 가지를 비교해 봐요. 1번은 질문이 없고 2번은 겁나 질문이 많아요. 똑같은 논점인데 뭐니? 세 가지 방식 중에 누가 더 가장 우월합니까? 그러면 항상 이론적으로는 순영가법이 보다 우월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유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또 봐. 2번도 논점은 순영가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했으니까 논점이다. 순영가법이 보다 우월하다. 순영가법이 보다 합리적이다인데 2번 지문은 앞에다가 뭘 넣어놨어? 재투자율의 가정, 가치가산의 원리, 부의 극대화의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넣어놓으니까 뒷문장이 안 보이는 거지. 자, 뭐뭇의 측면에서 뭐뭇을 가정하고 뭐뭇의 측면에서 뭐 법률적 측면에서 뭐뭇을 가정하고 이런 표현은 논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측면에서 대답을 해봐 라는 거니까 그냥 그거 전제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투자를 가정, 가치가산의 원리 이런 측면에서 라고 돼 있으면 그 측면에서 대답하래. 우리는 뭐라고만 대답해 주면 돼. 순영가법이 보다 우월하다. 순영가법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암기사항 항상 재투자율 잘 나온다. 재투자율. 그러면 재투자율은 항상 암기 코드가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 암기 코드. 자, 내부 수익률이 10%다. 그럼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투자의 수익률이 10%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임대 사업을 해볼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요, 임대 사업을 하는데요, 이 임대 사업의 내부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10%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에 임대료가 1,000만 원 나왔어. 이번 달에 임대료가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다 고기 먹고 술 먹고 노래 부른다? 아니잖아요. 일부는 소비하고 일부는 임대 사업에 다시 재투자해야지.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10%짜리 임대 사업이니까 다시 재투자를 몇 프로로 한다는 거예요. 10%로 하겠지. 수익률 10%로. 그게 내부 수익률이 10%라면 내부 수익률 10%로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암기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의 단점에는 수식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해버리죠. 내부 나오면, 자, 아침에 학원에 왔는데,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 그러면 내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부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도하게 공부하면, 우리 배 내부에 뭐 찰 수도 있다. 복수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부 두드렸잖아. 내부가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내부에 복수 차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암기 코드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작년에 이 지문이 나왔어요. 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이 지문.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지문이. 물론 정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정답하고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뭐 이 지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자. 지금 A, B, C, D 네 가지 대안을 놓고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요. 동시에. 자, 요구 수익률은 5%라고 하죠.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게을러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비교 안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할인법 3종 세트 모두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근데 1번 지문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나의 대안을 분석하는 거야. 하나의 대안. 그러니까 A안 하나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럼 봅시다. A안의 순영가는 4,000이에요. 그러니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투자한다야. 수익성 지수는 2.3이야. 1보다 크죠? 그러니까 투자한다야.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12%면 투자 수익률이 12%야. 뭐랑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 5%랑 비교했더니 크잖아요. 투자한다야. 즉 하나의 대안을 분석하면 세 가지 방식의 결론이다. 투자한다,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기 코드는 하나를 분석합니다. 하나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결과도 하나, 즉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 투자 대안을 분석합니다. 그러면 암기 코드가 결론도 여러 개야. 결과도 여러 개. 즉 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니? 보자고. 자, A, B, C, D 네 가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순형가는 A, B, C, D가 전부 다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뭘 투자해도 상관은 없는데 항상 투자자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큰 요 놈을 선택해야겠죠. 요 놈을. 순형가가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요 놈을 A안. 수익성 지수도 1보다 커. 그러나 이항이면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거 요 놈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도 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항이면 수익률이 제일 큰 거 C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했더니 결론이 다르잖아요. 순영가는 A, 수익성 지수는 D. 이게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분석하게 되면 투자는 결과는 동일하다. 여러 투자 대안을 분석하면 결론도 여러 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요게 작년에 나왔어요. 요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그런데 평가사 시험에서는 얘가 살짝 요렇게 나왔어. 요거 온지 X인지 한번 해보세요. 온지 X. 투자 규모가 상이한 투자 규모가 뭔가 다르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대안을 분석하는 거야. 투자 규모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 대안을 분석하는 거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투자안이 순현재 가치도 가장 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거야. 야야야. 어떤 대안을 말이야? 분석했더니
순형가가 제일 커. 네 가지 중에 이 A를 해보죠. A. 자, A가 말이야, 네 가지 중에 순형가가 제일 커. 그런 말이야, 당연히 수익성 지수도 A가 제일 클걸? 이렇게 유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여러 대안을 분석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니? 논점은 뭐니? 그러면 수익성이 가장 큰 투자아니 순현재 가치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이게 논점. 어렵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우리가 가치가산의 원리가 요새 가끔 등장해요. 이게 재투자율 말고 가치가산의 원리가 등장해요. 가치가산의 원리는 가치만 가산된다는 거예요. 가치만. 그러니까 순영가법은 순현재 가치잖아. 가치. 그러니까 순영가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돼요.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 어떨까요? 내부 수익률법은. 수익률은 가치가 아니에요. 가치가. 그러니까 수익률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수익성 지수는요, 이놈도 가치가 아니잖아요. 수익성 지수도.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나 내부 수익률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서에 있는 이 내용은 뭐니?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A의 순영가가요, 10억이에요. A의 순영가가 10억이야. 그리고 B의 순영가가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를 동시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로 순영가를 다시 산정할 필요 없이 30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치는 가산되니까. A가 10, B가 20이면 A, B를 결합한 건 30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산의 원리야. 그런데 이제 여기야. 수익률이 10%고요. 수익률이 10%고요. B의 수익률은 20%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수익률은요. 30%인가요? 30%인가요? 아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수익률은 합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처럼 수익률은 술과 같아서 우리가 소주와 맥주가 술이죠.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 독해져 중간 맛이 나와. 그렇죠. 알코올도 뭐 수익률처럼 퍼센트니까 수익률은 술과 같아서 결합하지 않고 섞어지는 거야. 섞어져. 그러니까 4도짜리 맥주랑 18도짜리 소주를 결합하면 22도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 맛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맥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였습니다.